안녕하세요, 왕언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작하는 소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사실 유튜버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본 것 중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시던데 그 대도서관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분께서 주부들이 유튜버를 하면 정말 잘할 거다. 컨텐츠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렇게 옮겨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진짜 전엄마 주부로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컨텐츠는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로 쌓아오신 분들이 유튜버를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영상을 지난번에 찍어봤잖아요. 영상을 찍고 그리고 편집도 뭔가 배워서 그래도 편집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뭔가 소스를 찾아야 하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아이를 이렇게 기르면서 이렇게 뭔가 얼굴이 드러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또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블로그는 텍스트 베이스다 보니까 사진을 찍고 그리고 텍스트 형태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뭐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뭔가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글이 아닌 말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거든요. 뭐 어쨌든 어렵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대도서관님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제가 잘해서 다른 유튜버 특히 이제 엄마들이 이게 뭔가 컨텐츠가 많은 엄마들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강의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희 아이를 낳고 길렀기 때문에 제가 전엄맘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엄맘을 하게 해준 저희 아이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시험관 아기,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네, 시험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며칠 동안 굉장히 열심히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엄마들이 어떤 점이 궁금할까? 저도 사실 8년 전에 해서 저희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쌍둥이는 이제 남매 쌍둥이에요. 이란성 남자 여자아이인데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내가 했었나 좀 기억이 어느 정도 이제 잊어질 즈음이라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보게 됐고 그리고 엄마들이 정말 시험관하기를 할 때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좀 찾아봐서요. 신문 10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는 제가 레몬트리라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카페에서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36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노산입니다 하는 딱 그 기점에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제 결혼은 29살에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빠른 편이었어요. 요즘엔 워낙 늦게들 하잖아요. 근데 친구들도 안 한 친구가 많았기 때문에 29이면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던 나이였는데 출산이 좀 늦어졌어요. 계속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 몇 년간은 보통 이제 좀 신혼을 즐기고 싶기도 하고 그냥 뭐 애 없이 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 3년 정도는 일에 사실 묻혀 지내서 그냥 애 없이 내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 뒤 한 1, 2년 정도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가져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생기지? 이런 마음이었다가 계속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33살 정도에 처음에 산부인과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시험관 아기는 뭐 이제 인터넷으로만 찾아봐도 뭐 어떤 거다라는 거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의 정식 명칭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치외 수정 및 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여성의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수정 과정을 인체 밖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임신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정보들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네이버나 뭐 위키, 나무 위키 들어가시면, 구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일 먼저 내가 시험관을 해야겠다, 아이가 왜 안 생기지?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좀 이제 검색을 해서 뭐 시험관 대체 뭐지? 내가 인공수정을 해야 되나, 시험관을 해야 되나, 또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번의 인공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2번 시험관을 했어요. 그래서 총 4번을 했는데, 그 2번째 시험관에서 저희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한 1년이 좀 넘게 걸렸어요. 근데 시험관을 했던 진행 과정은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온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 친구가 책을 하나 줬었어요. 이 책이 제목이 뭐였냐면 아기는 반드시 생깁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예스24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의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 사실은 보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그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답을 하면서 이제 시험관하기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뭐 전문 그 지식을 가진 의사도 아니고, 그래서 전문 지식 정보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엄마들은 이제 그거에 앞서서 정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게 이렇게 다가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역시 그게 좀 답답했는데, 제 친한 친구 후배들이 그 제가 시험관에 성공한 이후에 친한 지인 3명이 시험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모두 다행히 1년 안에 성공을 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첫 번째는 저랑 똑같이 시험관을 했는데, 2번째는 자연 임신으로 또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은 참 신비롭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레몬테라스 카페에서 제가 뽑아온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시험관 하기를 일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사실은 인공수정 2번, 그리고 시험관 1번은 회사를 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이제 아이를 사실은 그 노력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일의 좀 강도에 따라 다른 것 같거든요. 일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차량 이동이 너무 많아서 차를 많이 타야 되면 몸에 되게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내가 아직은 조금 1, 2년 정도로 보고 아이를 가져야겠다 하시면 일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좀 조급하고, 내가 40대 이제 접어드는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걱정이 되시면 저는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해보실 것도 권하고 싶어요. 제가 2번째 할 때 그 회사를 이제 쉬면서 했거든요. 왜냐면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외근도 작고 회사 업무 강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시간을 빼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관하기는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좀 더 집중을 하려면 좀 살짝 그 육체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서 회사를 잠깐 쉴 수 있다면 쉬면 좋고요. 아니면 일단 진행을 해보다가 내가 도저히 두 개를 같이 하기는 힘들겠다 하면 그때 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더해서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 나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가까운 병원이 나을까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회사 중간에 조금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회사다 하면 회사 근처에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병원에 처음에 가고 생각보다 많이 안 갈 줄 알았는데 뭔가 배란 죽에 맞춰서도 가고 주사 맞으러도 가고 생각보다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곳이 유리한데 그게 이제 회사가 낮 시간대 병원이 하기 때문에 회사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회사 근처의 병원을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시험관을 하려니 겁이 나요.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요? 몸을 미리 만들어야 하나요? 몸은 사실은 저도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관을 할 때 저는 이제 한약을 먹지 않았거든요. 제가 손발이 좀 찬데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궁이 좀 냉하다 뭐 이런 말들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관에 실패한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사실 한약을 2제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 한약이 물론 자궁 기능을 뭔가 튼튼히 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몸의 전반적인 이제 기를 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손발이 되게 따뜻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 하나도 똑같이 시험관에 처음에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저와 같이 이제 한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됐거든요. 그래서 몸을 뭔가 추스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음가짐은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기대감이 있는데 실망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당시 저도 참 어려웠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떨까요? 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일단 그 임신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멀리 하도록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는 받기 때문에 시험관을 하다 보면. 그리고 조금 몸도 좀 위하기 위해서 인스턴트도 먹지 말고 좀 좋은 음식 섭취하고 그리고 운동도 뭔가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뭐 걷기라든지 요가라든지 조금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해주면 훨씬 좋은 것 같고요. 마음가짐은 일단 릴렉스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건데 정말 편안한 상태로 하시는 게 제일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비용이 많이 들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시험관을 했던 때는 8년 전에는 이게 정부 지원이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기 또 한 몇 년 전, 한 10년쯤 됐나요? 10년쯤 전에는 진짜 뭐 1,000만 원이 든다, 뭐 2,000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지금 인공수정 2번, 시험관 2번 했는데 한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빨리 시험관에 사실은 성공을 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돈은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시험관하기 정부 지원이라고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은 난임 부부로 의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한 자, 그리고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그쵸? 우리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럼 어떤 걸 지원하느냐? 체외수정,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시험관은 체외수정이잖아요. 그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그 냉동배아가 아닌 신선배아 시술비 중에서 뭐 비급여 및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1회에 50만 원 지원한다. 4회 범위에서 지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려면 그 국번 없이 119 129번을 전화하면 보건복지부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서 이제 여쭤보시던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때는 사실 지원이 안 됐어서 저는 그냥 했는데 요즘에 이런 지원 제도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비용적인 부담은 너무 이제 많이 갖지 않으시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